새벽 2시 17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저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예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술 취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일부러 밝게 말하는 것 같지만 혀 꼬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요. 곧이어 아들이 성관으로 나가는 발소리, 며느리를 부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들은 척하지 말아야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귀가 시간 체크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저는 요즘 매일 밤 잠을 설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공감이 되실지, 아니면 제가 너무 간섭하는 시어머니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년 반,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요. 첫 인사 때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술자리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었고, 요즘엔 거의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기본이에요. 심지어 평일에도 회사 회식이요, 동료 생일이요, 팀 회식이요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부장님 송별회가 있어서요. 좀 늦을 것 같아요. 현관문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며느리를 보면 저도 따라 웃어야 하는데 속은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아요. 특히 주말이 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쯤 며느리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어머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저녁 먹고 올게요. 하고 나가면 돌아오는 건 자정이 넘어서예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런치 약속, 저녁 약속,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들은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 후엔 대리운전 알바를 합니다. 밤 11시, 12시에야 집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술집을 전전하고 있으니 이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아들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나도 좀 힘들어. 오빠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몰라? 나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하게 해.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술 마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렇고 걱정은 무슨. 오빠나 알바 그만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나 혼자 얼마나 심심한데.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왜 알바를 하는지 모르는 걸까요? 전셋집 보증금 모으려고, 차 할부금 내려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건데.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SNS를 몰래 찾아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사진들. 세련된 칵테일 바에서 형형색색의 술잔을 들고 찍은 사진들.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영상들. 고급 와인 바에서 찍은 인증샷들. 샵 오늘도 수고했어. 샵 나르려 한 시간 샵힐링 타임 샵 위로가 필요해. 그런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는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며느리 손에는 늘 술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렇게 자주 마셔도 되는 걸까? 저 어린 나이에 간은 괜찮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들 중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전부 친구들과의 사진뿐이었습니다. 결혼 2년 반이 지났는데 며느리의 SNS 어디에도 우리 아들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싫은 걸까? 아들이 그렇게 재미없는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데 며느리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나와 인사를 하는 며느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어젯밤의 과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겠구나. 어젯밤에 많이 늦었더라. 아, 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헤헤.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며느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는 걸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시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며느리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구독자 여러분, 제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나갈 채비를 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평생 말 못할 것 같아. 은지야. 제가 며느리 이름을 부르자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은지야. 어머니가 간섭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며느리 비위 건드렸다가 아들이 난처해지면 어쩌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몸 상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원래 술 잘 마셔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그건 어머니도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좀 과한 것 같지 않니? 내 건강도 걱정되고 준호도. 준호 오빠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제가 나가는 거 괜찮대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전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술 한잔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아무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전 늦었어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다녀올게요. 은지야. 네. 조심해서 다녀오고 너무 늦지는 마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잘못 말한 걸까요? 너무 간섭한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방어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지적한 것처럼. 집에서도 힘들다고 며느리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었겠죠. 저 때문일까요? 제가 며느리를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집안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고 명절에도 너희는 젊으니까 나가서 놀아라 하고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 챙기는 것도 강요한 적 없고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도록 최대한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은지가 집에서 불편한 게 있니?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냥 은지가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아서 집이 불편한가 싶어서.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은지, 그냥 원래 그래. 결혼 전부터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했어.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어. 걱정 마. 그래도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너도 힘든데 말이야. 엄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다는 걸.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아들이 현관까지 나가서 며느리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 조용히 해. 엄마, 주무시잖아. 엄마,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저절로 열려 있었고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소리들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며느리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숙취로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거실에 나온 며느리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은지야, 해장국 끓여놨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조용히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은지야, 어머니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 우리 집이 불편하니? 며느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자주 밖으로만 나가니?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잖니? 어머니.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제 시간도 필요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집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자주, 너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게 걱정되는 거지. 저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도 좀. 며느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집에서도 힘들다. 은지야, 어머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가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아내라는 역할 자체가 버거운 거였어요. 은지야, 어머니, 저 이제 그만 들어갈게요. 머리가 아파서. 며느리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며느리가 남기고 간 해장국 그릇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결혼 괜찮은 걸까? 구독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걱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 대화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해봤자 며느리만 기분 나쁘고 아들만 난처해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말하면 간섭이고 말 안 하면 속이 썩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생활 패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평일에도 거의 매일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엔 아예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팀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니? 씻고 저녁 먹어라. 은지는요? 회식이 있다고 나갔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저녁도 거의 안 먹고 대리운전 알바를 나갔습니다. 새벽 1시쯤 아들이 들어왔고 30분 후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둘 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지친 이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고요. 제가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은지 SNS 봤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걱정되시죠? 응. 저도 요즘 은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요즘엔 정말 집에 안 있으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잘 이야기해봐야지. 어머니가 말하면 간섭이라고 할 텐데 제가 말해도 똑같아요. 오빠는 내 마음을 몰라 이러면서 오히려 화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이혼. 설마 우리 아들이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점심도 거의 안 먹고 씻더니 또 나갈 채비를 했어요. 어디 가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저녁 먹고 올게. 또 어제도 늦게 들어왔잖아. 어제는 회식이었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만나는 거야. 다르잖아. 은지야, 오빠. 나 좀 내버려둬. 매번 이러지 말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 왜 은지는 저렇게 집을 싫어하는 걸까요? 제가 재미없나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가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 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대리운전도 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돈 모아서 은지한테 좋은 집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은지는 그냥 집을 감옥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살 청년이, 가장이, 남편이, 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어떡하죠?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술을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이 결혼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날 밤, 며느리는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응, 오늘 진짜 재밌었어. 다음 주에도 또 보자. 복도에 울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곧 아들이 방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지금 몇 시야? 오빠 안 자고 있었어. 새벽 3시야. 너 오늘 몇 시에 나갔는데? 오후 3시쯤. 아 참, 오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새로 생긴 바에 갔는데.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에이, 오빠 또 잔소리야? 나 취했어. 내일 얘기하자.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한참을 복도에 서 있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갔더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이거 정상인가요? 유부녀가 새벽 3시에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이래요? 아니면 우리 은지만 이런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 이런 며느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준호야, 그래도 부부잖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얼마나요? 1년, 2년, 아니면 평생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지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뭘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그날 밤 모자는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어서 집으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김은지 씨 어디 계신가요? 오늘 오전 회의가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저는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지야, 회사에서 전화 왔어. 오늘 회의 있다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핸드폰을 봤습니다. 헐, 몇 시예요? 10시 반이야. 미쳤다. 회의가 11시인데 며느리는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러다 회사에서도 잘리는 거 아닐까?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 회사 부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니? 은지가 요즘 지각이 잦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대요. 그랬구나.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은지가 회사까지 잘리면 우린 대출 이자도 못 갚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혼났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 9시쯤 며느리가 또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은지야, 오늘은 집에 있자.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무슨 얘기? 은지, 회사 부장님한테 전화 받았어. 너 요즘 왜 그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일이잖아. 상관 있지. 너 경고받았다며?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려고? 안 잘려. 걱정 마. 은지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술 좀 그만 마시고 집에 좀 있어줘.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오빠는 맨날 큰일 난다고만 하네. 나 답답해 죽겠어. 나 나간다. 며느리는 그렇게 또 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거 못하겠어요. 준호야, 정말 못하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런 생활을 평생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술자리를 다녔고 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서류 몇 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마침 집에 있었어요. 드물게 술자리가 없는 날이었거든요.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들은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다가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오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몇 달째 말하고 있었잖아. 은지. 제발 술 좀 줄이고 집에 좀 있어 달라고. 근데 너 바뀐 게 뭐가 있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밤 은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회사에서 경고받았다는 전화 받는 것도, 새벽까지 혼자 대리운전하면서 은지 술값 걱정하는 것도 다 지쳤어. 은지야, 우리 안 맞아. 나는 가정적인 사람을 원했는데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잖아.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 웃기네. 오빠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나. 뭐, 나보고 집에만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되라는 거잖아. 친구도 못 만나고, 술도 못 마시고,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지. 은지야, 그게 아니라, 맞잖아. 오빠도, 어머니도, 다들 나보고 얌전한 며느리가 되라고만 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마시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게 정상이야? 나한텐 정상이야. 나 결혼 전부터 원래 이랬어. 그 말에 아들이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몰랐던 거지. 결혼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만 끝내자. 우리 계속 이러면서 사는 게 의미 없어. 며느리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나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지겨웠어.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짐을 싸서 나왔어요. 은지야,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서운함,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은지야, 그래도 어머니도 저 때문에 힘드셨죠? 술 마시는 며느리, 집에 안 있는 며느리,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못 바꿔요.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만 바라봤어요. 이게 끝인가? 다음 날부터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느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했대요. 엄마, 은지가 그러는데 원래 결혼 생활이 자기한테 안 맞았대요. 억지로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술을 마신 거래요. 현실을 잊고 싶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SNS도 전부 비공개로 돌렸고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거리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 결혼식 때 본 적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은지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요즘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원래 은지가 결혼 생활 진짜 힘들어 했거든요.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울고 그랬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완전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님, 또 건강하세요. 그 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우리와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요? 술을 마시며 도망쳐야 할 만큼. 그리고 이혼 후에야 비로소 행복해진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 안 맞았던 걸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지만 예전처럼 밝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리운전 알바를 하고 혼자 돈을 모으고 있어요. 엄마, 저 이번에 여자 한 명 소개받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회사 선배 동생인데요.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래요. 술도 안 마시고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구나. 엄마,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고 만날 거예요. 결혼 전에 확실히 알아보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결혼이 아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 술 마시는 여자를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장을 보며 밝게 웃는 모습. 제 눈과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은지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응. 엄마도 잘 지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때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냥 전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했어요. 누가 뭘 해도. 그랬구나.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준호 오빠도요. 그냥 제가 결혼에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게 제 삶이에요. 결혼하면 그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맞는 삶이에요. 며느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변할 생각도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 며느리를 가두려 했던 건 우리였을지도 몰라요. 며느리에게는 아내라는 역할이, 며느리라는 역할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며느리 SNS를 찾아봤어요. 비공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행복해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 새로 생긴 바에서 찍은 사진, 혼자 살림하는 원룸 사진, 샵나답게 살기, 샵자유, 샵행복, 샵혼자가 편해. 그런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수도 없었고, 변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의 모습은 애초에 며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서로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며느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우리는 가정적인 삶을 원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컸던 겁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맞았던 거죠. 지금 며느리는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됐어요. 며느리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됐고요. 아들도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가 불행한 척하며 살 필요는 없게 된 거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유롭게,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며느리를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마음에 공감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